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전통적으로 즐겨 사용하던 무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킬트나 캐나다의 단풍 무늬가 있죠. 한국에도 수많은 전통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와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하나로 화려하지 않고 검소한 당시 유교 문화의 정서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입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전통 문양들이 가득한데 한 번쯤은 이런 문양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하는 문양을 찾았습니다. 문양을 떼서 작업실로 가져갈 순 없으니 그림으로 그려 가져갈 계획입니다. 아 맞다. 나 그림 못 그리지.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문화포털 홈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전통 문양을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통 문양을 선택해서 개인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경복궁 광화문 여장을 골랐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만 가지 문양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장 위아래로는 경복궁 동궁의 문짝 패턴을 이용해서 전통 조명의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 만들 전통 조명은 제등이라고 하는데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걸어둘 수도 있는 옛 선조들의 휴대용 조명입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풍요로운 시대에는 딱히 필요 없는 물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아주 특별할 겁니다. 도면 위에 판을 깔고 테두리부터 그려줍니다. 한 번으로는 얇으니 두세 번 덧칠해줍니다. 안쪽 무늬도 집중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집중력을 기르는데 3D 펜만한 게 없죠. 이건 손풀기에 불과합니다. 안쪽 문양은 집중력이 아무리 좋은 전교 1등을 앉혀놔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며 지지치고 나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도 연습한다면 누구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필라멘트가 펜에서 나올 때 1에서 2mm 정도 두께라서 튼튼하게 만들려면 두 겹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2배로 오래 걸리겠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중요하니까요. 다 만들었으면 판을 비틀어서 떼어줍니다. 인두기로 다듬어도 되지만 이번엔 3D 펜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이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화의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붓자국이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기법인데 대표적으로 고흐가 있죠. 약간 그 느낌이 나서 저는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도면을 대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붙일 한지를 사러 동네 한지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 작품을 위해 기다리자. 다음날 다시 와서 샀습니다. 멋진 한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한지는 자연스러운 결과 튼튼한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빛도 은은하게 퍼져서 조명 만들기에 아주 좋죠. 이런 싸구려 종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남은 건 보관해 주었습니다. 아까 만든 제등의 큰 틀을 한지에 대고 연필로 표시한 다음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약간 작게 잘라야 붙일 때 편리합니다. 모서리부터 고정하고 3D 펜으로 덮어서 전체적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안쪽 문양들도 위치시키고 종이와 고정을 위해 임시로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뒤집어서 종이와 필라멘트가 만나는 부분을 본드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하나 완성했습니다. 빛도 잘 통과하네요. 이렇게 4번 작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얇은 판 하나를 만들어서 조명 밑판으로 사용할 겁니다. 너무 얇으면 흐느적거리니까 흐느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보강해줍니다. 밑판은 단순히 막는 용도가 아니라 배터리와 LED 등이 올라갈 판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통과시킨 다음 충전 단자와 스위치 등을 밑으로 빼주었습니다. LED는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서 적당히 따뜻한 색을 내도록 했습니다. 전압을 조절해서 원하는 밝기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아까 만들었던 전통 문양이 그려진 판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3개까지만 연결해주고 바닥을 먼저 달아줄 겁니다. LED가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달아줍니다. 아까 한번 부러뜨려서 다시 납땜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스파게티 면보다 잘 부러집니다. 하나에 300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아깝네요. 충전 단자와 스위치는 적당히 잘 고정시켜줍니다. 잘 작동하네요. 밑판은 됐고 이제 위를 볼까요? 아이고 내 눈! 들고 다녀야 하는데 윗부분이 너무 눈부시면 안 되겠죠. 가림막이 될 뼈대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가림막에도 한지를 붙여줄 건데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전통의 제등은 안에 초나 유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LED는 열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 없으니 취향껏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틈새를 메꿔 줍니다.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 손잡이를 걸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손잡이는 황동봉을 사용했습니다. 구부리는 기계도 장만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충 구부려봤습니다. 아까 만든 고리에 넣어줍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약간 지붕 모양 같고 좋네요. 튼튼하네요. 일단 제등은 완성되었습니다. 제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거치에 둘 거치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황동봉을 기역자로 꺾어서 끝에 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쟁반에 구멍을 뚫어서 황동봉을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전통 문양을 활용한 제등 완성입니다. 경복궁을 닮은 우리나라 전통 제등이 완성되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무드등으로 활용 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들고 다니면서 어두운 밤에 발밑을 밝혀줍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 플래시 기능이 다 있지만 이렇게 제등을 들고 다니는 것도 감성 있네요. 고정 댓글에 더 많은 전통 문양을 볼 수 있는 링크와 제가 만든 제등 도면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